Recording in progress. 뷰이듀스 101에 오신 분들을 한다. 이 슬로건을 이렇게 지어갔어요. 원석 같은 내 이야기를 보석으로 다듬어 볼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원석의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뭔가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멋진 에세이로 끌어내서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 뷰이듀스라는 저자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한번 꺼내보자.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OT와 함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책 쓰기, 뭔가 이제 책의 컨셉을 잡고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워크숍들을 추가로 준비했어요. 그 부분을 드리고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기획 특강, 어떻게 하면은 좀 책을 잘 기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이제 예서가 1차 미션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도서출판 레코드나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판사 사장이고요. 올해로 8년짜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중간에 나는 생각보다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책 한 권씩만 만들어줘도 나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천직으로 이제 출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기왕이면 제대로 배워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대학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도 편집자로 됐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집, 디자인, 뭐 제작, 유통 이런 것들 싹 배워가지고 나와서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이라는 게뭐 단순히 팔리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자책을 어떻게 하고 제작할 수 있는지 그런 출간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책을 몇 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책을 쉽게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책 쓰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저보다도 더 중요하신 우리 저희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글쓰기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이제 스레드에서 팔로우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선님 같은 경우에는 IT 매체라든지 뭐 다수 매체와 패션지에서 기자, 에디터로 근무하신 정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어, 그리고 이제 소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르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을 하고 계시고 유플러스, MRK 기고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카카오 페이지 로맨스 판타지 뭐 이렇게 웹소설을 이제 쓰기도 하셨고 독립출판까지 진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기존에 에세이 출간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출판 클래스를 듣고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베스트셀러를 내신 에세이 직업에 오셨을까? 그랬는데 이제 전자책을 도전을 해보게 되셨는데요. 이 어텀님 같은 경우에는 방통대 유튜브 채널, 뭐 문도, 책발전소, 텔롱드북 글쓰기 강연 및 북토크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단편 동화나 장편 소설 공모전에 이제 입선을 하시고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글쓰기로 상금을 타보신 네, 심사위원분이십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4권 출간했고 베스트셀러도 되셨어요. 규모가 출판사에서 에세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소설이랑 웹툰도 연재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이랑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좀 더 발전시킬 만한 점, 그리고 또 떤 것들이 너무 좋았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더 살려보면 좋겠다,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뷰이주스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받고 코멘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점, 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대회를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주시겠다 하신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전 남희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해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방향 안내
AI 컨설턴트, AI 전문가시죠. 네, 이 남인수 님이 우승자 상품으로 100만 원의 챗GPT 챗봇을 이제 맞춤 제작해 주신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다님이라고 이제 사업가분들의 시스템 최적화를 돕는 워크스페이스 디벨로퍼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뷰이즈 같은 경우에 본선과 결선에서 인기 투표를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투표 시스템을 노션 페이지로 구현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차례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가능성을 함께 만듭니다. 나의 스토리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 네, 뷰이듀스 101입니다. 이 뷰이듀스 101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작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여정이 되어줄 텐데요. 이제 에디터인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심사위원분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컨셉을 발견하고 다루는 3주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거를 저희 안에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에 글을 올림으로써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지점인지 대중을 통해서 확인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나만의 이야기로 전자책 작가가 되실 기회를 얻습니다. 우승자에게 도전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출판 풀 패키지, 제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제일 비싼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줌 미팅을 통해서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컨셉을 살려서 책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목차까지 제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원고를 써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원고가 완성된 다음에는 제가 교정 교열도 해드리고요. 표지 디자인도 해드리고, 디자인도 해드리고요. 또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 출간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이 서점에 나올 수 있게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원고를 쓰는 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 계시죠? 그래서 이 남인수님께서 협찬해 주시는 이 챗GPT, 이 챗봇, 요게 아주 물건입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요, 그분하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우승하신 분의 문체를 그대로 챗GPT에게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 정보에 대해서 러프하게 던져주면은 이거를 나의 말투로 챗봇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원고도 금방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자, 이 원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이 챗봇까지 해가지고 총 400만 원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2만 원에 참가를 하셨지만 정말 1등 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누가 과연 1등이 될지 저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승한 사람에게만 뭔가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선 진출자에게도 특전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공동저서 출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출간 여부는 결정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제 거를 단독자로 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본선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원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수록해가지고 공동저서로 시켜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공동저서 제작을 도와드립니다. 이 공동저서는 서점의 ISBN을 받는 정식 도서로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책 교정 교열과 표지 본문 디자인은 이제 공동저서 참여하시는 분과 별도로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제가 또 사전 홍보 열심히 해드립니다. 저와 이제 관계가들은 제가 스레드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표지 관련해서 디자인을 하고 투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책이 나왔는데 너무 될것 같아.
저 책을 만드는 입장이었지만 이거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제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분들도 그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홍보 지원해드리고, 여기에서 인세는 여러분들 작가분들 n분의 1로 배분해서 여러분들 매월 판매액이 나오면은 매월 정산받으실 수 있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선까지만 진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패시브 인컴이 나오는 이 책 판매 정산금 요 구조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참가하신 전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출판 기획 특강 오늘 진행하죠. 이따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텀님 에세이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쇄까지 파셨는지 이거 강연 할 예정이에요. 참고로 책을 사쇄까지 팔았다는 건요. 1쇄 기준으로 한 쇄마다 2,000부를 뽑거든요. 근데 사쇄라는 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인쇄를 2,000부씩 뭐 500부에서 2,000부씩 하는 거를 4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많이 파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 수 있게 됐는지 진짜 베스트셀러에게 들어보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책을 여기 이제 책에 쓰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아직 저는 뭔가 저의 명확한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하신다든지 제가 이제 에세이 관심은 많은데 글을 더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런 니즈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료 워크숍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뷰이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만 원씩 할인을 해드립니다. 주제책 글쓰기 둘 다 참여하시면은 총 4만 원 할인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미션을 진행하실 때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편파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필요하신 경우에 도움 받아볼 것 같고요. 심사위원이신 소선님 그리고 어텀님 두 분이 여러분들의 출품작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나씩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이 나름 또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네, 심사를 공정하게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과연 전문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요거를 이제 코멘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모임 초대권입니다. 이제 제가 좀 거창하게 네트워킹 모임이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뭔가 이제 뷰이듀스라는 저자 오디션을 통해서 같이 책을 써보고 싶은 관심사가 겹치는 분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3주 동안 같이 뭔가 공부도 하고 미션도 하면서 함께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맞는 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난 김에 오프라인에서도 좀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의 남편이 된 사람이죠. 네. 밤밤님의 공간을 삥을 뜯어가지고 좀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는 이거 저희 나중에 한번 맞춰보고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참여 가능하시면은 오셔서 얘기 나누고 또, 내가 온라인에서 글로만 보던 이 스친분을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프라인 모임도 되게 재밌어서 여기서 만나는 분들은 또 특히 좋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뷰이듀스 101 3주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차 미션 예선전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미션으로 본선, 3차 미션은 결선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뽑힐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1차 미션에서 이제 본선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10명입니다. 네. 지금 21명 이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본선에 선발됩니다. 이 본선을 거쳐서 결선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10명 중에 3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선 3명에서는 3명 중에 딱 한 명 최종 우승자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 최종 우승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선 일정부터 예선 일정은 이제 오늘 OT와 기획 특강 제공하고 이제 저희가 녹화본으로도 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차 미션 기간은 내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미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들은 이제 늦지 않게 18일 저녁 11시 30분 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본선 진출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선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주제 찾기 워크숍을 제가 14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합방을 통해서 투표를 해보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선 일정에서 이제 18일에는 이제 어텀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실제로 에세이를 내고 책 출판을 경험해 보신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강연 요청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녹화본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본선에 뭐 이제 선발되고 유무와 관계없이 다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 진출자가 19일에 발표가 되고 2차 미션 기간이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차 미션 기간 내에 주제 찾기 워크숍이 추가로 있고요. 그리고 저자 소개 쓰기 워크숍이라고 해서 어떤 님이 이 저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좀 맛깔나게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워크숍이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25일 11시 30분까지 2차 미션을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선 일정입니다. 일정은 저희 1월 마지막 주인데요. 결선 진출자입니다. 그리고 2차 미션 기간은 좀 짧죠. 29일까지 11시 30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 우승자는 31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주제 찾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월 14일과 1월 21일을 비워두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정 중에서 시간대별로 투표를 해서 5명 이상 모이는 경우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제 에세이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팔릴 만한 책의 주제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어떤 주제를 쓰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내가 이걸로 만약에 지식사업 수익화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보면 좋을지까지 제가 아이디어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뷰이듀스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는 3만 원에 제공이 되고요.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5만 원에 참여를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워크숍은 1월 22일 저녁 8시에만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저자 소개 쓰기. 요것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책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쓰기 워크숍 또한 5명 이상 모일 경우에 진행이 되고요. 뷰이듀스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2만 원, 그리고 외부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4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기획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뷰이듀스 101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살릴 수 있는 글로 하기 위한 기획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출간하게 되실 형태의 책은 서점에서 판매되는 이 서점책은 ISBN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책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거를 발급받아 예스24, 교보문, 알라딘, 밀리의 서재 등등 이렇게 서점에서 판매되는 전자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책하고 전자책 모두 각각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서점 전자책은 두 가지의 파일 형태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우선 EPUB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독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본 책들은 대부분 EPUB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위주의 전자책인 경우에 EPUB이 좋은 게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페이지를 따로 조절하지 않았는데 글자 크기가 커지면은 한 페이지에 있는 글자 수가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 그런 전자책이 바로 EPUB 전자책입니다. 이거는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뭐 HTML 이런 코딩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EPUB 파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오류가 나라고 하면은 그거를 본인이 직접 고치기가 조금 쉬울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전 만들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PDF 전자책. PDF 치는 게 사실 간편한 방법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요리책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뭐 여행 에세이, 뭐 사진집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나 원하는 위치에 사진과 글자가 정확하게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PDF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PDF로 만드시게 되는데 대신에 요즘은 아무래도 전자책, 서점에서 사보는 전자책을 핸드폰에서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맞게 좀 이제 좀 더 글자를 크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 전자책을 판매할 경우에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정식 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서점에서 내 책이 검색되고요. 임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하시거나 뭔가 이제 방송인이시거나 유명인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미 임명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임명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정서를 발간하게 되면은 네이버에 임명 등록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적극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임명 등록까지 마치시면 좋고요. 또 전자책을 PDF 형태로 받다 보면은 이게 무단 배포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복사해가지고 뿌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서점 전자책은 그럴 우려가 거의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어 어플을 통해서만 전자책을 읽을 수 있고 새로 왔다 갔다 이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파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DRM이라고 나름대로 그 저작권 보호 기술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은 자동 판매입니다. 독자가 알아서 구매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얼마 정산됐음 이렇게 안내만 받으시면 돼요. 너무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책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자책만 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초반에 책 판매량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려면은 정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책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책을 많이 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이듀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개발하신 다음에 나중에 책을 출간할 때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스트셀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크봉의 책을 판매하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의 전자책을 판매하게 되면은 다른 또 이제 판매 루트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전자도서관인데요. 사서분들이 이제 1년에 배당이 뭐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예산을 소진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랜덤하게 전자책을 사서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들도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팔리는 것들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흐름이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8년 정도 됐잖아요. 전자책을 판매해 본 지. 근데 보니까 한 4년 정도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패시브 인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초보자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 서점 전자책 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전자책을 파는 거는 브랜딩을 얻고 수익성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값을 우선 으로 매겼을 때 까지밖에 매길 수가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도서정가제 할인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10%까지밖에 할인이 되지 않고요. 그 이상으로 할인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정한 책값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좀 고치기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점하고 출판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꽤 높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그 스레드에다가도 썼는데요. 이제 크몽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전자책을 팔고 싶다 하면은. 근데 이제 크몽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10,000원짜리 책 한 권을 팔면은 거기서 이제 7천 몇백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크몽도 정말 놀라운데 서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점에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10,000원짜리 책 한 권을 40% 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서 가져갑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40%를 가져가고요.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갖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출판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점에 책을 등록하셔야 돼요. 저는 작가화라는 업체를 추천드리는데 이 작가화 같은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전자책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4천 몇백 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늦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정식 도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도서인데 제목이나 내용이 마음대로 바뀌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책 제목과 저자명, 책값 이런 정보들은 이제 ISBN은 자유롭게 고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독자들에게 닿게 되는지 이 과정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보면은 먼저 도서 기획을 합니다. 사실 기획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뭔가 이 책을 사볼 만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목차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원고를 집필하시고요. 그다음에 책의 형태에 맞게 원고를 편집합니다. 그다음에 서점에 올리기 위해서 유통 신청을 합니다.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이 전자책을 고객이 볼 수 있게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책이 기왕이면은 좀 잘 팔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글을 쓰시는 거 스레드 하시니까 좋아하실 거고요. 또 뭐 이제 책을 쓰는 것도 재밌으실 거고 그런데 뭐 내 이름이 책을 내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잘 팔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팔리는 책은 이것에서 됩니다. 팔리는 책은 바로 기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획할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중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볼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주제들 중에서 독자가 정말 원하는 글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노하우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전자책이나 뭐 책 출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수법 잘 보는 법, 어문 규정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책을 구매하실까요? 이거는 진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너무 지루하다.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이제 수익화도 되는 전자책 쓰는 법 이런 거를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수익화? 나 이거 관심 있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전자보다는 후자의 전자책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는 에세이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용서의 경우에는 맞아요.
독자는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어떻게 발견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효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게 실용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까지는 아니죠. 그 대신에 독자가 궁금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 둘이 살고 있다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이제 성인 두 분이 같이 아파트를 사서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이제 같이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혼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그렇게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맨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못해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나 왜 아까 회사에서 그런 얘기 못했지? 하면서 막 이불을 팡팡 차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너 해도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에세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좀 더 매몰차게 해도 돼. 라는 얘기가 듣고 싶다면은 이제 그런 더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다. 약간 그런 류의 느낌으로 에세이를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는 어떤 감정을 좀 충족하고 싶을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이 기획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낸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기획서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차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첫 책을 쓰고 나서 제 책을 출간하는 이후에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첫 책은 남들한테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고 나서 그 한동안 좀 자괴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보고 싶지 않은 책을 쓸 거면 왜 책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좀 극복하고 내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저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책 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책 제목 이제 제가 제목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기획서에 넣으면 좋을 만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요거 이제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톡방에다가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제목을 쓰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잠재 독자가 이거를 책 제목을 봤을 때 호기심을 느낄까? 공감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 제목 있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때요? 어, 떡볶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 다른 것들도 책 제목인데요. 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렇지 하면서 내가 내 기분 그대로 태도로 드러냈던 잘못된 순간들을 막 이제 떠올리면서 나 더 이상 없어 하면서 이제 책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이런 거는 어? 의대에서 무슨 거짓말을 가르친 거야? 라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겠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제목도 읽어보고 다른 부분도 훑어보다가 본문을 살펴보러 갈 거란 말이죠. 이런 호기심을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것 또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데 스벅 주식을 사지? 왜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책 제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책 제목에서 일단 감정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물음표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책은 어떤 독자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좋아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타겟 독자가 누구인지도 좀 대략적으로 보고 또 이 독자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을 드릴게야라고 부제목에다가 적어두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나를 위한 책 하고서 이제 표지를 넘겨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살아남고 싶으면 돈 쓰는 마케팅을 버려라. 라는 빈 마케팅이라는 책의 부제목이에요. 자, 뭐 이제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뭔가 사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돈 쓰는 마케팅 말고 다른 마케팅 해봐. 라고 알려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줘도 되고 암시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돈 쓰는 마케팅을 그만할 수 있다라는 이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무던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HSP를 위한 이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HSP는 초민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단어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나 같은 예민한 사람? 나를 위한 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서가 쓰는 게 너무 이제, 너무 신조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좁은 범위에서 쓰는 말이라면은, 좀 더 쉽게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던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민한 나를 위한 책이라고?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제목을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피인데요. 책의 띠지에 들어가는 문구예요. 자, 요 책 보시면은 한 부분, 흰색 부분이 이제 띠지 디자인에 해당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문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이 책에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책은 이래서 좋아. 라고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사봐 이렇게 어필하는 역할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내가 독자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나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고요. 그다음에 저자 프로필을 좀 적어봐야 됩니다. 사실 전자책을 기획한다는 거, 뭐 이제 책을 기획한다는 거는요, 이제 만약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뭐 투고 출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획서라는 거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 이제 투고해가지고 기획 출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출판사에다가 내 책은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몇백 부는 뭐 몇천 부는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책이에요. 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기획서에서 특히 요즘은 저자의 파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에세이 쪽 많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버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 에세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팔로워가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분들의 분들이 좀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런 기획서에서도 저자의 이런 프로필이 많이 어필이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스레드에서 인플루언서다, 여기 인플루언서 분도 실제로 계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출판사에서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인이 오셨죠? 하고 모셔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저는 막 그렇게까지 내세울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히어로라는 거를 잘 적용해가지고 나의 이야기적으로 들어주시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자 소개에 대해서는 어떤 님이 또 기술적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액션 히어로물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평범했던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어느 날 평상시와 같았던 어느 평범한 줄 알았던 날인데 갑자기 뭔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하다가 조력자를 만나거나 솔루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치우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노하우에 관해서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화비만이어가지고 원푸드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 뭐 저탄고지, 별별 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게 살 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솔루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예쁜 몸매를 유지했어요. 라고 하면은 히어로 스토리가 뚝딱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고민을 해결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쓴다면은 그런 부각시킬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뭐 우리 클래스 뭐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저는 뭐 어렸을 때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좀 핏에 맞는 스토리를 꺼내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해결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필해 주신다면은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을 빛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한번 꼭 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의도랑 기획 배경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책을 왜 내줘야 되는데? 라는 출판사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 이 책을 너가 내줘야 되는 말이야. 이 책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 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하고 육아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말 습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내가 부모로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나 달라지더라. 나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에 힘을 느꼈고, 그걸 좀 다른 사람들도 바꿔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팔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내면 팔린다. 요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에게 뭐 이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말 습관을 잡지 못해가지고 학교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부모가 잡지 못하면 앞으로 공교육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말 습관을 다듬어 줌으로써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대인 관계가 활발해진다. 이제 더 원만해지고 더 이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기획 의도를 통해서 설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획 배경 같은 경우에는 실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책은 왜 하필 지금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뭐 남녀 여비 사상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남자가 하늘이고 짱이고 막 약간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금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책이 또 시기를 맞춰서 나와야 돼요. 요즘같이 만약에 지금 사실 불경기잖아요. 사실 경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시점에 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관심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트렌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소소한 거, 아주 보통의 하루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정말 소소한 키워드에서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측면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 책이 현 시점과 좀 맞아 들어가는 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 기획서를 작성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거 독자죠. 이거 과연 누가 사줄까? 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책을 제일 먼저 사볼 사람은 메인 타겟이고, 조금 이제, 나도 사볼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에 해당하는 게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요, 메인 타겟이라는 게, 뭐 이제 타겟 독자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뭐, 2030, 막 4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스레드 하면서 느끼실걸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단어 관련해서 알고리즘이 쭉 뜨잖아요. 근데 나랑 이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10대인데 60대인 사람도 나랑 이 똑같은 취미를 갖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연령대를 초월해서 사실은 취향 기반으로 묶여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령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 정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육아나 뭐 이제 아이들 교육 뭐 아니면 부모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자녀의 나이가 그 타겟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엄마들을 위한 책을 쓸래요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유치원생을 둔 엄마의 하루와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엄마의 하루가 너무 다를 거잖아요. 이제 저희 방에 50일짜리 아기 있는 부모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들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타겟으로 묶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뭐 엄마들을 위한 메이크업 이런 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어 엄마들 중에서도 이제 막 이제 외부와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엄마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타겟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 경쟁 도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도서가 이미 있을 거거든요. 사실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기존에 이미 책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굳이 새 책을 왜 내야 될까요? 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중에 좀 그래도 잘 팔리는 유사 도서, 좀 인지도가 있는 도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책에서 주지 못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자로서 만약에 출판사와 함께 책을 낸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어tom님이 특강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던 게 스레드에서 그냥 내가 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만 해도 그것도 책 홍보예요. 그러니까 책을 홍보한다는 게요. 저 이 책 냈어요. 사주세요. 저 이 책 낼 거예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런 주제로 책을 써보려고 해요. 뭐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이 사람 책 낼 예정이구나. 이 사람 책 내는구나. 이게 인지를 합니다. 그런 인지 과정들도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획서를 좀 작성해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자책 좀 써봐라. 책 좀 한번 내봐라. 이런 얘기를 또 스레드에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전자책이 별거라고, 뭐 얼마나 좋다고 맨날 책 써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의 삶 자체도 책을 내면서 하게 된 케이스고요. 또 이제 책을 많은 분들이 낼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이 변화했던 삶을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삶에 들어오게 됐는데, 전자책을 냈을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들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이것도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요거 펀딩을 진행했었거든요. 제가 셀프 브랜딩이라는 모임을 하다가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모임에서 여러분 이렇게 셀프 브랜딩 해보세요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책으로 써도 되겠는데 요 그래서 이거를 PD 전자책으로 집필을 하고 셀프 브랜딩 전자책을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에 펀딩을 올렸었고 이렇게 1,490바트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 뭐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무료로 줌 특강 좀 해주신다 이렇게 강연 요청도 왔었고요. 그리고 이 셀프 브랜딩 총 덕분에 제가 또 많은 팔로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제 감동적인 후기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고객 상담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하시는 것도 나의 분야를 어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책을 판매함으로써 도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 책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이 책의 가격이 얼마일지 한번 채팅창에다가 써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누가 맞출지. 얼마일까요? 네, 19,000원, 20만 원, 12,000원, 99,000원, 만 원인가요? 15,000원. 네, 일단은 크봉에 판매하는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만 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5만 9천 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5만 9천 원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산다고요? 하고 좀 놀라시요. 근데 이분이 또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뜯어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우선은 사전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거 펀딩을 사실. 근데 그냥 복잡하게 펀딩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모집하고 광고 돌리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네이버 폼 같은 걸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런 목차로 책을 낼 건데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계좌 이체해 주시면은 언제까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찍으셨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전자책으로 잘 된 이야기도 유튜브에다가 올리시고 하니까 이게 또 알고리즘을 타고 떡상을 해줬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전자책 디자인을 해드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이 얼굴이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업했던 이분이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전자책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책이 뭐 저렇게 비싸냐라고 이제 욕을 하기도 한데 들은 사서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진짜 놀라운 게 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 책은 한번 크몬 가서 검색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니까 솔직하게 해드리는 말이에요. 이제 저의 이제 업무상 장점이라고 하면은 남들한테 참 들어주면서 돈도 받잖아요. 돈도 받는데 되게 노하우를 알 수 있다는 점. 엄청 꿀직업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아, 이분 진짜 책 잘 쓴다. 이런 지점이 있는데요. 과일 위탁 판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 저기 시골에 온라인 통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농부님들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온라인에 스포츠 스토어로 팔아도 되니까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농부님이 저쪽으로 보내요. 라고 이제 계약을 맺는 과정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소통하지 않는 농부님을 어디서 섭외할 건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막 의견을 많이 나오는데, 근데 N잡으로 하면서 뭐 이제 직장 다니까 이런 농부님들 찾겠다고 막 농원 돌아다니고 시골 다니고 이럴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네. 초보자가 막힐 만한 부분을 잘 짚어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화번호 알아냈다 쳐도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콜포비아입니다. 전화하는 거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님이 뭐 이제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군데요? 이러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소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본인의 멘트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초보자들이 당면할 만한 문제점 짚어주고 본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후기 보면 너무 좋습니다. 후기가 와, 이 정도까지 알려줬는데 못하면 그냥 제가 바보인 거네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고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이 어떻게 보면은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양질의 책을 쓰시고 마케팅을 잘 하신다면은 직접 수익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경우가 사실 소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서비스 자체를 가지고 뭐 만들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마케팅까지 잘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분들이 책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보험책 쓰기를 하시면서 산후 우울증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푸셨어요. 이분은 산후 우울증 그림책을 읽으면서 힐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에세이로 쓰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책 강사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식 도서로 발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림책 강사로 이제 기관에다가 이력서를 넣을 때 요 책도 한 줄 이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관 출강 시작하셨고 또 이렇게 책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진로 강의를 나갈 때 작가로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나 학원 같은 것들을 다닐 수 있는 포지션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되게 최근 케이스인데, 이제 저랑 같이 보험책 쓰기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달달님의 이야기예요. 스레드에서 달달님 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초반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스24에서 한국 에세이 분야 5위,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어요.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온라인의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을 한번 책으로 써보기로 했어요.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뭐 전자책 쓸만한 주제나 어떤 식으로 좀 지식사업 수익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 아이디어들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을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제가 웬만하면 다들 수익화 주제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경험 들어보면은. 근데 이분은 찾아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뭔가 진득하게 1년 이상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30대였는데. 그리고 웬만하면은 비슷한 선택들을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이분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묶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은 안 되겠다. 내가 찾아드릴 수 없는 건가 보다. 세상에 팔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나 보다라고 했었던 찰나에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다른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아기 때 수술을 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근데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근데 저는 그 와중 그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면 이 사람은 이 책 쓰면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완전 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 이 책을 과연 몇 명이나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 심장병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 책을 사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심장병 아기를 둔 환우 가족을 대상으로 타겟해보다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모여 있다.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네이버 드셔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그런 이제 심장병 환우 카페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본인의 썰도 풀어주시고 자기 이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뭐 이제 댓글로 답변도 주시고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거기서 무료 특강도 줌으로 열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전자책을 요거를 쓰신 다음에 무료로 한번 배포를 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서로 이웃해줘라, 댓글 달아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로우를 쌓은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 더 내고 지금은 이제 두 권 다 유료로 판매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어요. 네. 어떻게 찾으셨냐면은 이것도 되게 특이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환우 가족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대요. 아니, 내가 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나한테 상담을 받고서 이렇게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을까 하면서 내가 이런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심장 수술을 한 아기들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요. 아기들이 입을 수 있는 환자복을 따로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 추론을 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싶었는데 한 번 더 이제 그분이 그 작업을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예요. 아, 나 재봉틀로 뭐 뚝딱뚝딱 만드는 거 좋아. 이거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또 이제 그걸 관련해가지고 다른 원하시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도 만들고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되게 재밌게 풀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보람도 벌자라는 주의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좀 좋아하는 일로 계속해서 본업으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좀 선택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책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머뭇거리지 않고 세상에 출간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아, 나한테 뭔가 귀인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시고 나면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뭐 네트워킹 파티 같은 데 나가가지고 명함 주고 저 누구입니다 인사하지 않아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해외에서 누군가가 내 책을 읽어보고 나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홍보하실 수도 있고요. 인지도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업 인지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강연과 강의 섭외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타인들이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랑 이런 협업 해봅시다. 이런 프로젝트 해봅시다. 그런 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책을 자체가 패시브 인컴을 창출하는 것이고 책에서 만약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연계해서 후속으로 판매하셨다면은 거기에서 또 나오는 액티브 인컴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전자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에세이를 써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뷰이주스 101의 미션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예선전이 미션입니다. 당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라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라면을 먹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들려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아서 나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션을 작성하실 때는요, 책의 핵심 가치, 그리고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여러분의 컨셉이 보이는 소개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만약에 에세이를 낸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컨셉이 잘 드러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글을 써주실 때 특히 이제 좀 나는 어떤 독자가 이런 독자가 읽어보면 더 특히 공감하거나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독자를 어떤 사람으로 잡았는지 그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스웨드에서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거 책으로 나오면 보고 싶어 라는 댓글을 달만하게
그런 반응을 예측하면서 한번 스레드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스레드는 본문글을 500자로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딱 500자 안으로만 댓글에 있는 내용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레드 본문글로 500자 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태그를 달아주실 때 이제 뷰이주스 태그를 꼭 달아서 파랗게 뜨게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랑 소선님 그리고 님 이렇게 세 분 이제 세 명의 계정을 태그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에다가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작성하신 다음에 본문글 링크를 첨부해가지고 미션 제출을 완료해야 됩니다. 노션에 올리시는 게 11시 30분까지 이렇게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500자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이렇게 뭐 한 100자 정도 썼는데 이 정도면 나 설명 충분하게 한 것 같아 하면 짧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음, 태그 때문에 되시면은 올리시기 전에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희가 뭐 댓글로 태그를 집게 한다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태그를 다는 거 정도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하시다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심사위원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주실 건지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신 게 이렇습니다. 자, 우선 가독성, 잘 읽히는 글이 좋아요. 잘 읽히는 글은 뭘까요? 저는 그게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장황하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스레드에서의 독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엔터를 좀 깔끔하게 많이 띄워가지고 눈에 좀 깔끔하게 보이게, 시원해 보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비디오 잘릴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중성입니다. 아무래도 에세이라는 게, 책이라는 게 그래도 많이 읽힐 만한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특정 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소수만이 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중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책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자책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유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문체는 사실 저자의 개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썼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노래 같은 것도 목소리만 들으면은 이 가수 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이 사람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느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이고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미션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Q&A가 있다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희 채팅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제가 킬 수 없게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정 본선 결성 한번 다시 페이지 돌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주 동안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 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1차 미션 기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 제출하시는 글은 18일 토요일 11시 30분까지 제출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미션은, 이제 본선과 결선 미션은 아직 미비 상태고요. 이렇게 워크샵은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투표를 달아놓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25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선에는 3인이 이제 선발이 돼서 3차 미션을 진행하여서 최종으로 한 명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다들 제가 이제
좋아요. 엔소장님, 네, 에세이 한정인가요? 육아서 같은 실용서적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음, 어디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토리가 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실용서라고 해서 그냥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약간 그런 지식만보다는 스토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실용서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딱 지식만 넣지 마시고 뭔가 이제 저자분이 어떤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떤 건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두 개다. 두 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주제는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책을 낼 건데 그러면 이제 책을 한 권, 책 한 권에 대한 주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네, 혹시 이제 주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또 제가 하고 있는 주제 찾기 워크숍에 오시면 제가 좀 더 가망이 높은 그런 주제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와주세요. 스레드 조회수도 집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참여하신 분 중에 가 10,000명이 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회수를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투표 같은 경우는 대중투표를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따로를 하게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투표하는 것들이 있고, 뭔가 이제 댓글이 달리는 숫자,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이야기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물론 내가 팔로워가 많은 여러분 저한테 투표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읽어보고 정말 재밌는 사람 진짜 이 사람 책은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투표해줘라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뷰이드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투표를 하실 때도 나중에 저희가 링크 공유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14일에도 이제 주제 찾기 워크숍이 열릴 거고 또 제가 오늘 혹시나 안 열릴까 봐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좀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간 한번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체를 숨기고 직장인 신분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평일 저녁에만 가능하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8시,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이, 예글님이 그러셨는데, 저녁 10시에 열어주세요. 이제 육아 퇴근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은, 밤 10시에 열어도 사실 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투표를 진행해보고, 수요가 많은 시간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은 또 이제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근데 제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오시면 되는 워크숍입니다. 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저희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참고로 오늘 강의했던 녹화본은 저희가 이제 채팅방에다가 올려둘 거고요. 예글님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은 스레드에서도 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많이 오시면은 저는 제가 이제 결혼해야 돼가지고 자금을 많이 모아야 돼. 아시겠죠? 네. 결혼 자금을 조금 조달해야겠습니다. 전자책 페이지 수는요, 음,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아직 집필하는 하는 단계가 아니고, 뭐 아직은 기획을 잡아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막 이렇게 깊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점에 올리는 전자책은 그 분량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 막말로 한 10페이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10페이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몬 같은 경우는 20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래도 전자책은 한 20페이지는 돼야지라고 독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은 있다.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 신혼여행지를 바꾸자. 기발한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이거 진행했던 PPT 자료도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녹화보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션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어떤 내용 써야 된다 했더라? 하면은 이제 제가 올려드린 녹화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본은요, 제가 이제, 어, 지금 이제, 지금 보니까 1시간 넘게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12시 되기 전까지는 한번 힘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뭐지, 전세주택이 당첨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정말 뜻밖의 네, 결혼 신고 그 혼인 신고부터 하게 됐고 나중에 결혼 파티를 할 거거든요.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또 이제 나름 명색이 모임 기획자인데 결혼 파티 한번 기깔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결혼 파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동시에 실시간에 1,000명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놀러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인 입장에서 정말 기빨릴 예정이지만 네, 여러분들 와서 기빨림 보면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의금 안 받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신혼여행 아니에요. 저희 신혼여행 마음속에 정했어요. 한 달 살기 하러 갈 겁니다. 둘 다 프리로 일하는데 한 달 살기 정도는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톡방에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멋진 책의 컨셉으로 꺼내볼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또 저희 스레드에서도 자주 뵈어요. 우리 이제 듣는 분들끼리 모이셨으니까 같이 뭐 팔로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스레드 계정을 한번 다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